올 한 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하나만 딱 꼽으라 이렇게 하면 미투 운동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1월이죠.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촉발한 미투,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연극계 대부는 하루아침에 명예를 잃었고요. 유명 배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 미디어상 대상으로 경향신문 특집 기사인 미투의 혁명, 혁명의 미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마지막 이슈 시간입니다. 이 특집 기사를 쓴 경향신문 남정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주 큰 상을 받은 것 같은데요.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돈도 상금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금 조금 받았는데 네. 다들 팀원들이 바빠서 아직 어떻게 쓸지 얘기도 못 해봤습니다. 본인이 받은 건데 뭐 팀원들하고 같이 씁니까? 예, 저희 팀원들이 같이 쓴 기사라서요. 아, 그렇군요. 감사하게도 심사위원들이 저희 기사에 높은 평가를 해주셨지만 네. 저희한테 대상을 주신 뜻은 올해의 성평등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투다. 미투 운동이다. 이렇게 규정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목이 좀 궁금해요. 미투의 혁명, 혁명의 미투. 이렇게 특집 기사 제목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정했는 건가요? 저희가 제목을 정할 때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사실 미투 운동이 단순히 한번 끌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그런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런 운동이 발생한 사회적 맥락이 있고 우리가 그게 무엇인가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구조적 변화를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혁명적 성격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혁명. 혁명의 미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긴 했는데 혁명의 이름 붙어야 할 그런 정도까지 봐야 됩니까? 예,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은 피해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 성차별적인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네. 성폭력을 만들어낸 차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일어섰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미투 혁명 이전에 2016년 말에 촛불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자문을 구한 어떤 전문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촛불혁명 직후에 미투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87년에 직선제 개헌 투쟁 직후에 88년에 노동자들 투쟁이 일어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화 운동에 가장 열심히 참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그때 파업 투쟁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랬듯이 촛불혁명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들이 그 촛불이 해소하지 못한 차별이 있다. 성차별을 고발하고 나섰다는 뜻이죠. 촛불혁명 이후에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진전을 이뤘고 부당한 일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적폐청산이 속도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여성들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여기에도 우리가 사는 곳에도 이런 차별과 그리고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촛불혁명이 다음에 미투 혁명이 됐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하다. 그런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여성들의 일상 속에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인 성폭력이라는 적폐도 우리가 이제 청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게 미투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 미투 운동으로 자신의 치욕이나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고발과 또 증언에 나섰어요.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성차별, 성폭력이 특정 개인에게만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요번 올 초에 미투 운동을 다시 되새겨 보면은 굉장히 다종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문화, 언론, 연예, 그 다종다양한 영역에서 똑같은 방식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패턴이 있었죠. 피해 여성의 커리어나 진로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남성 권력자가 가해자로 지목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권력자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또 그것을 은폐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위계가 있는 곳이라면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은폐될 수 있다는 게 여러 사람들의 폭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거죠. 네. 자, 이런 일들이 사실 어제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서 사실 많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지 또 유명인들이 또 하루아침에 사회적 생명력, 특히 연극
감독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사회적 생명력을 읽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 언론의 힘인가요? 아니면 우리 국민들 많은 대중들의 힘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지만 저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다 이런 고발이 그 사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게 된 거 그 자체는 이전이랑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그렇게 중요한 변화라고 새로운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이 성추행을 했다가 네. 정치 생명이 끝나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고요. 많았죠.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이제는 증언을 할 수 있게 된 거. 피해자가 편하게 아니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성폭력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유는 폭로를 하면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거 이상으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았기 네. 때문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고발하면 네가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가 행실을 잘못한 게 아니냐.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통념을 미투 운동이 조금이나마 깼습니다. 적어도 사건 은폐나 2차 가해는 잘못된 거다. 이런 인식이 생겨났다는 게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기자님도 이렇게 거리에 실제로 광장에도 나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이 실제로 여성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미투 운동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나오는 사회적 이슈로 확산된 계기가 흔히 해화역 시위라고 불렸죠. 예, 해화역 시위를 했었죠. 예, 불법 촬영 반대 집회, 불법 촬영 몰카를 찍지 말아라 이런 집회가 열렸는데 이게 올해 총 6번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1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와. 성차별이라는 단일 이슈를 가지고 모인 집회 중에서는 인원이 가장 많았고요. 네. 사실 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달지 그럼 좀 문제가 좀 됐죠. 혐오 발언이 등장한달지 이런 논란이 있었고 한계가 분명했지만 지금까지 공론화되지 못했던 성폭력 문제, 특히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사회 이슈로 부각시키는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많은 사람이 미투로 고발한 성폭력. 또 이 성폭력이 하루아침에 태어난 문제가 아닌데요.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왜 하필 2018년 올해 이게 터져 나왔을까요? 이 질문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촛불혁명입니까 이것도? 연관성이 있나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성폭력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도 네. 특별히 없고요. 그리고 올 초에 미투 운동이 한참 이슈일 때는 뭐 너희 여자 선배들은 참았는데 너희는 왜 이러냐. 그런 얘기 직접 이런 했었어요. 말을 하는 사람도 네, 있었고요. 예. 그런데 당연히 무슨 뭐 유행이라 성폭력을 고발하는 사람은 없겠죠.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동안은 참지 않게 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폭력과 성차별이 여전한데 여성의 지위가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달라졌거든요. 네. 일단 일터에서 극소수였던 여성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여성 고용률은 2015년에 50%를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일터에서 남녀가 어느 정도 대등해졌고요. 그렇지만 이 여성들이 들어간 조직은 이전에 만들어진 문화,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용인되고 승진이나 채용차별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문화를 아직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문화가 지금 어느 정도 여성도 많이 증가했고 회사나 구조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미투 운동으로 촉발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조직 구조와 문화가 변화하는 속도가 여성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너무 느렸다는 예, 거네요. 너무... 느리니까 결국은 혁명적 이런 걸로 터져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서지현 검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미투 운동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 불을 붙였느냐에 따라 달렸을 테지만 예를 들어서 아직도 직장 내에서는 남녀 지위의 격차가 큽니다. 그렇죠.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이 여성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500대 기업에서 여성 임원은 2.7%에 불과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상당수가 일터에서 밀려나서 경력이 끊깁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3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후반 여성들보다 12.5% 낮대요. 10명 중에 1명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경력이 끊긴 여성들이 조직 상층부로 진입을 할 수가 없고요. 그게 결국은 이렇게 미투 운동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네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사실 있었다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성차별적인 구조가 결국은 일상 속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으로 터져나온 게 아닌가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흔들었던 단어 미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남 기자님, 요즘
미투 운동에 빗대요. 비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언론에서. 예. 연예인 누구누구 가족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 누구도 그랬다. 근데 비투하고 미투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써도 됐나요? 사실 어떤 공통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을 향해서 의혹이 제기가 됐고 피해자 한 명이 나선 뒤에 유사한 피해 호소가 잇따랐고 이런 점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신 피해자분들도 당연히 고통을 받으셨을 거고 이 말을 만든 사람이 악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미투 운동과 소위 비투의 성격은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투라는 건 사실 나도 고발한다라는 뜻으로 보통 저희가 번역을 하거든요. 네. 이것은 피해자들의 연대를 강조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고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고발했다가는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이 문제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운동에 미투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저 피해자가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당한 게 아니다. 나도 같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함께 고발하고 싶다. 이런 피해자들끼리 연대를 강조한 말인데 네. 이런 연대의 의미를 가진 언어를 가져다가 좀 말장난하듯이 이런 신조어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어렵게 언론기관에서 만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좀 어렵게 용기를 내서 피해를 고발하고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를 좀 폄하하는 게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 만약 회사나 이렇게 조직에서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관리자나 여성 정책 결정권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미투 운동이 다른 양상으로 풀려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랬을 수 있겠죠. 네. 사실은 그 공개적인 고발은 최후의 수단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네. 피해자 입장에서도 얼굴 이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자기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게 혹은 익명이라 할지라도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어려운 일이고 엄청난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고요. 그런데도 피해자들이 이렇게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직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네.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예를 들어서 고발한 성추행 사건은 2010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전에 벌어진 사건이죠. 예, 네. 벌써 8년 전이죠. 그 서지현 검사는 당시에 직속 상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관한테 불려가서 꾸지람을 들었고요. 네. 감사받았고요. 지방으로 쫓겨났죠. 이렇게 조직 내에서 문제를 고발했을 때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서지현 검사가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서서 고발을 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거고요. 네.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가 합리적으로 풀리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보도를 받았다면 사실은 미투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안 없었을 일어났겠죠? 수 있습니다. 네. 여성 결정권자들이 조직에 많았다면 이 문제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렇군요. 부분입니다. 여성이 이렇게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에 거의 없었다는 점도 미투 운동을 촉발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보면 여성도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하려는 의식이 강해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2000년대 후반 이후에 한국 정치사의 주요 사건들이 여성으로 상징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1987년에 6월 항쟁을 주도한 것이 넥타이 부대였다면 넥타이 부대는 남성이잖아요. 예, 네.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유모차 부대. 유모차 부대와 촛불소녀였죠. 아, 그렇군요. 예,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 때는 조금 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 현장에서 무대에서 네. 여자가 대통령을 해서 문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연단에서 퇴출하고요. 아하. 사실 데이터를 봐도 그런데요. 네. 투표율도 여성이 남성 투표율보다 높아진 지가 몇 년이 됐어요. 특히 젊을수록 높은데 지난 대선에서 여성 투표율이 77.3%, 남성 투표율이 76.2%로 약 1.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여성이 더 높았고요. 그런데 25에서 29세 연령대, 20대 후반 연령대로 가면은 여성 투표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여성 79.0%, 남성 71.1%.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미투 운동으로 나올 수 있었다. 외국에서 먼저 있었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예. 용기 있는 고백이 미투 운동에 불을 붙였는데요. 사실 미투 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체가 그리고 이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 이슈가 된 것이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십 년간 여배우 등등에게 성희롱과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온 이후였거든요. 이 보도 이후에 헐리우드가 발칵 뒤집혔고 유명 여배우들이 나도 이 하비 와인스타인의 그래서 권력형 나도 그렇다. 미투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 미투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우리 취재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올해는 변화가 시작된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부 부처 출입을 좀 몇 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전 부처에서 성폭력 관련 이슈에 전 부처가 집중을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범정부 단위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가 출범을 했고요. 정부가 공공부문, 민간 부문을 망라한 성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고요. 지난 3월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수사기관조차도 내부 여성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전문가들이 법원의 태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올해 4월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성범죄 관련 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판단의 기준을 심리학 판단의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피해자 말을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아주 획기적인 판례예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이제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비록 성범죄 강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대법원 판례도 나왔는 거 이것도 미투 운동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자, 성폭력은 피해자 탓이 아니라 가해자 탓이다. 이거는 뭐 진실이고 당연히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진실을 미투 운동 덕분에 상식으로 알게 됐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우리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하고 해야 할 노력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예, 일단 좀 제도 개선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미투 운동 이후에 관련 법안이 거의 수백 개가 발의가 됐는데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게 8개뿐이라고 해요. 제도 개선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법과 제도의 개선뿐 아니고 이 우리 사회의 문화,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가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조직 안에서 혹시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하는 행동에는 문제가 없는지, 내가 바꿀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시작일 것 같습니다. 네, 관행에 대해서 보자. 자, 서지현 검사가 피해자들이 행복해졌다면 제가 다시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냈는데 그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덧나고 더 깊은 상처가 된다면 미투 혁명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경향신문 남재현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